자,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단됐습니다. 즉 1심 재판이 중단됐습니다.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다가 제공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중개를 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게 검찰 초기 진술이었는데 그 진술을 뒤엎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질 문제인데,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이미 법원이 대법원에서도 7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대북 송금 사건의 어떤 문제점들을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. 그런데 당시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화영 씨와 친분이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이 쌍방울이 경기도 쪽에 기업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쌍용차 인수라든지 뭐 큰 프로젝트를 많이 가동을 합니다. 그런데 이걸 하면서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나 등등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 쪽에 줄을 많이 댑니다.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그 회사에 고문 변호사, 자문 변호사로 많이 취업을 시킵니다.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의 어떤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 의혹이 있어요. 그런데 당시 이 돈을 마련하고 할 때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의형제가 있습니다. 그게 누구냐? 바로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입니다. 이 배상윤 회장하고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일설에 하면 조폭 출신이라는 게 있어요. 의형제를 맺었습니다. 이분이 KH그룹의 이 배 회장이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.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하고 굉장히 각별하고 형님아우하고 지냈던 사이예요.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배 회장이 어려울 때 1억 원을 빌려줘서 회사를 키웠던, 그리고 배 회장은 이 M&A를 통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그 하얏트 호텔 있죠? 남산에 가면 그 호텔을 인수했습니다. 그리고 강원도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를 했습니다. M&A를 통해서. 지금 수사받고 있는 핵심이 바로 알펜시아 리조트, 그게 1조 4천억이 들어갔는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.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가 있을 때. 이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걸 서로 간에 동업했던 그런 의혹도 받고 있죠.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도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. 해외로 도망가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남아로 와서 캄보디아 뭐 인근에 있는데, 지금 어제 SBS가 이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. 보도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. 인터뷰를 하면서 오는 8월 중으로 들어가서 소명하겠다.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했고,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. 근데 이 사람이요, 윤석열 정부 시절에 들어오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귀국하려고 수사받을 때. 근데 번번이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귀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람 말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죠.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관없다. 그런데 당시 이 배상윤 회장은 어디에 결정적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, 여기에 집중적으로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당시에 쌍방울이 10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. 근데 이 전환사채를 매입한 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페이퍼 컴퍼니에는 착한 이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. 이 100억 원을. 그런데 당시 KH그룹의 계열사들이 여기에 30억, 20억을 동시에 대여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시비가 20억 원 정도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에게 흘러갔던 정황이 당시에 드러났습니다. 즉 시비가요.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 이 배상윤 회장이 발행했던 시비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에게 지급됐던 이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금 만약에 새로운 수사가 되면 이 자금의 어떤 흐름들,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,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등 하면서 변호인을 꽤 많이 썼습니다.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가 꽤 많이 들 텐데, 근데 그 변호사들이요, 지금 국회의원이 5명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에 3명이나 들어갔어요.
그리고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도 바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변호사비 대납이 뿐만 아니라 뭔가 자리로서 한 게 아니냐는 지금 의문이 쌓여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사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. 그러면 같은 공무원강의 이화영이 7년 9개월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 관련해서 꽤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? 이게 만 유죄가 인정되면 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윤 회장의 귀국이 중요하고, 제가 볼 때는 이미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아유 이재명 대통령 상관없어요. 관계없습니다. 아마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이 김병기 원내대표, 전현희 최고위원 등등이 이 사건 관련해서 대북 송금 사건 조작된 거다. 그리고 이화영 본인도 마찬가지예요. 특검 도입해야 된다.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. 근데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대법원에 확정 판결됐는데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왜 이럴까요? 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정치검찰의 허위공작이다 라는 주장을 해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도 꾸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. 이걸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? 그 이야기는 이게 자칫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뭔가 좀 클리어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, 좀 깨끗하게 없애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, 이런 걸로 의심되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중에서 중형이 선고될 게 이제 뭐 대장동은 뭐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대북 송금 사건은 꽤 중요해 보이고, 또 이 사건은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.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돈을 북한으로 보냈다. 뭐 전에 지사할 때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거 꽤 이제 아마 중대한 사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배상윤 전 회장의 귀국이 정치권에 가져올 파장, 또 이런 것들이 꽤 큰 것 같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진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. 이 사람 계속 들어온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뭐 수술 받고 있다, 뭐 하다, 뭐 캄보디아 근처에 있다, 뭐 등등 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. 근데 이번에 과연 들어올지 주목이 가는 대목 같습니다.